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체벌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예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댓글로 설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이 체벌이 효과가 있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회초리 한 대나 아이 버릇세우는 걸로 그 전에 문제 행동들이 멈추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찬반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훈육에 있어 체벌은 필요 없다,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우리 때만 해도 등짝 한 대씩 맞고 이렇게 뭐 울다가 한 번씩 회초리 맞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체벌이 있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뭔가 잘못하면은 단체 기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숙제를 안 해오면 회초리로 맞는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벌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이제 큰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에게 맞았을 때 그때 내가 많이 뉘우치게 됐었는가. 제가 또 현장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만나서 체벌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성적으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부모님도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 손이 올라간다든지 매를 찾아서 체벌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태에서 체벌이 시작된다면 아이는 어떨까요?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내 잘못을 일단 떠나서 그 상황에서 내가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무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훈육으로서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른 어떤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훈육이거든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공포스럽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체벌은 훈육으로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큰 이유예요. 훈육을 하기 위해서 체벌을 하는데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관계를 망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훈육법을 알려준 대로 해도 우리 아이는 통하지 않고 엄마가 매를 찾아올 때만 통한다. 예,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뭘까요? 그 아이가 생각을 해서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섭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럼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반복을 안 하나요? 대부분 반복이 됩니다. 네, 반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정말 무섭게 아이가 다시는 그 행동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체벌을 가한다, 폭력을 가한다면 다시는 그 행동을 할 엄두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는 그 생각을 못하도록 그 행동을 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아이를 체벌하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이를 억누른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실 다루고자 하는 거에서 더 벗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예. 당연히 이제 학대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엉덩이를 팡팡 때린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왜 안 된다고 하는지를 좀 저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행동을 멈출 수는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가 뉘우친다든지 그걸 통해서 아이가 뭐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을 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행동을 고치려고 하다가 우리의 먼 미래까지 부모-자녀 관계를 봤을 때 관계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는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게 하셨고 체벌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그때 우리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맞으면서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뉘우쳤다.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죠. 예, 그렇게 자라온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아버지 교육을 예전에 오래 했을 때도 아버님들이 저에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전에 올렸던 체벌 영상에도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체벌이 필요하고 내가 효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부모님들의 어떤 이전의 경험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 네,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나의 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체벌을 받았을 때도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갔다면 굉장히 성숙한
자녀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체벌을 하는 부모님들도 그 순간 이성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내 감정에 막 취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힘으로 제압한다든지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체벌을 할 때 감정을 넣지 않고 이성적으로 체벌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다른 훈육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훈육할 수 있고 자녀도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훈육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도 않았고 또 가부장적인 어떤 가족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형제자매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또 서열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배워나가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모라면 다른 훈육법으로서 아이를 대하는 방법도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훈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한다는 거는 새로운 배움이 필요해서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안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제 훈장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당에 가면 훈장님이 이제 회초리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다 인성이 망가지고 막 훈장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체벌하는 그 부모님들 중에 몇 퍼센트나 그 순간에서 훈장 같은 마음으로 아이의 그 문제 행동에서 내 감정을 분리한 채로 이성적인 체벌을 하는가 있겠죠, 분명히. 소수는. 근데 그 소수를 위해서 이게 학대냐 아니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그 몇 퍼센트의 부모님이 있다는 이유로 체벌이 정당화되고 괜찮다고 얘기하기에는 안 그런 더 많은 비율의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한번 당신이 키워봐라. 애들이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서 설득하고 하는 것보다 한 번 매를 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훈육을 실제로 많은 아이들 만나서 하고 저 아이도 키우면서 하지만 체벌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에는 사실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 선택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체벌이 아니라 정확한 훈육을 배워서 아이한테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을 배우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내가 뭐 공감하기도 해보고 욕구 읽어주기도 해보고 선택을 주기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건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결론 내려고 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체벌을 해서 멈추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이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계속 이게 될 거라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또 체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가 갈등하고 이 방법도 써보고 효과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갈등해서 우리가 협상에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아이도 배워나가는 건데 자꾸 그 순간의 행동에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얘가 말을 듣냐 안 듣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면 아 이거 아니고는 안 되네, 이제 이 방법으로는 안 되네, 이제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되네, 자꾸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울고 떼쓰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말대꾸하는 아이랑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제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가 있고 저 역시도 뭐 훈육 대화를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씩 욱해가지고 이제 망쳐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좀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꼭 이렇게 멈춰줘야 하느냐, 오늘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 좀 우리 아이가 우는 시간이 길었고 나도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화를 내고 했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때문에 이 아이의 습관이 30년씩 굳어지거나 오늘 하루 내가 아이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오늘 당장 뭔가 결단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좀 다른 방법을 내가
찾아서 시도해본다. 시도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시도하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적용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훈육을 좀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체벌에 자꾸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오늘 체벌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효과가 없다.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없고 단기적으로도 아이가 배우는 게 없습니다. 행동만 멈춰질 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이를 이렇게 훈육을 합니까?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체벌까지 갑니까?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화도 나고 또는 가르쳐야겠다. 강하게라도 내가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체벌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부모-자녀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효과도 있고 체벌이 효과도 있고 부모님도 감정적으로 훈육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면 다른 훈육법들을 배워서 적용하면 되죠. 만약에 내가 이성적으로 훈육하는 게 어렵고 매일매일 훈육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면 더더욱 체벌을 조심해야 됩니다. 체벌을 해서 아이가 그 행동을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지 않아요. 그 방법을 쓰는데 효과는 점점 떨어지니까 더 강력한 체벌만이 그 행동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그것을 통해서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체벌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그 행동을 멈추어도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결론적으로 체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바른 훈육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훈육에 대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권위를 높이는 부모님의 3가지 말습관이라는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이제 영상으로 그 짧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드리다 보니까 좀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훈육이 잘 안 될 때는 욕구 읽어주기도 필요하지만 아이 주신 메시지도 필요하고 대안 주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도 우리가 그 전에 관계도 잘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긍정 훈육도 필요하고 이거가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순간순간 욕구 읽어주기만 해서 통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훈육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하나를 보고 내 아이한테 적용해 본 다음에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슷한 어떤 키워드의 영상들을 여러 개를 보시고 좀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훈육 마스터 과정에 오셔서 함께 또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부모님 마음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좀 답답하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벌에 대해서 단지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많이 공부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또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